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당신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면 한 소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부유했던 집안은 파산했고 건강하던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말합니다. 미안해.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복수인가, 용서인가, 사랑인가, 배신인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반전과 그 끝에서 찾아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연이의 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강민호 대표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회사를 키워온 분이었죠. 어머니 윤희정 씨는 전업주부였지만 누구보다 품위 있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웃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23살 대학교 3학년인 서연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 서연이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샐러드요. 에이, 또 그래.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저녁 식탁. 서연이는 이런 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자친구 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이는 서연이보다 1살 많은 선배였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서연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서연아, 오늘 시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오빠 덕분에 잘 본 것 같아. 다행이다. 밥 먹으러 갈까? 좋아.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습니다. 싸우는 법도 없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도준이는 늘 서연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기다렸고 서연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서연이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도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도준이를 좋아하셨죠. 착한 친구네. 서연이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도준이를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러나 인생은 예고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서연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둠이 이미 그들의 일상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2부 마이너스 무너지는 일상.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서연이는 강의를 마치고 도준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서연아, 지금 어디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든든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집으로 와라. 빨리. 전화는 끊겼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에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준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함께 따라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집안 곳곳을 촬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침통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뭐라고요? 회사가 무너졌어. 그리고 우리 집까지. 서연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장태산 회장의 투자 덕분이었죠. 장태산.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사이였죠. 태산이가 투자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 이제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다 싶었지.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장태산은 처음부터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회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뒤 자금 흐름을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거래처에 허위 정보를 흘렸고 직원들에게는 아버지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대요. 진짜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파기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장태산은 주요 거래처에 아버지의 신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짓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태산이가 날 배신하다니.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심장이 약했던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서연이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불안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와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집은 완전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어머니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서연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준이가 서연이를 조용한 공원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 도준이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사실은. 도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태산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순간 서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잠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준이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그 사람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아, 들어줘.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몰랐어. 거짓말. 서연이는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을 망쳤어. 우리 아빠를 병원에 보냈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런데 넌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정말이야.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그리고 도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서연이는 울먹였습니다. 도준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미안해. 도준이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장태산이 직접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장태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서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널 부른 이유는 간단해. 도준이와 내 관계 때문이야. 너희 둘이 사귄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말이야. 장태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파산한 집 딸이? 서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도준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부모와 인연을 끊어. 그러면 생각해보지. 뭐라고요? 너 같은 집안 배경을 가진 애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 말도 안 되지. 하지만 내가 부모를 버린다면 그때는 고려해 볼게. 서연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부모님을 파멸시킨 게 당신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업이야. 감정은 없어. 장태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선택해. 부모를 택할 건지 도준이를 택할 건지.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절대 부모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크크,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장태산은 비웃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서연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병실을 찾아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아버지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예. 무슨 말씀이세요? 도준이 그의 아버지가 장태산이라는 거. 서연이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걸 어떻게 해? 나도 알고 있었어. 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장태산이 배신할 거라는 걸 눈치챘었어. 늦었지만. 그럼. 그래서 대비를 해뒀지.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태산이 저지른 범죄 증거들이야. 서연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녹음 파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장태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록, 불법 주식 거래 내역, 그리고 거래처에 뇌물을 준 증거까지 전부 여기 있어.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믿고 싶었어.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부터 조금씩 기록을 남겼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아빠,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아버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준이가 서연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도준아, 사실 나도 아버지의 범죄를 막으려고 했어. 뭐? 도준이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증거들이야. 나도 몰래 모아왔어.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응.
나도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몰래 조사했지. 회사 서류도 빼내고 녹음도 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그리고 나도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도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라리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 도준아,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도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혼자 그런 걸 짊어지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증거, 도준이가 모은 증거, 두 개를 합치면 장태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정의의 심판. 다음 날 서연이와 도준이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겁니까? 검사는 서류들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네. 횡령 증거, 배임 증거, 뇌물 공여 증거까지 모두 있습니다. 서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에는 장태산 씨가 직접 범죄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준이가 덧붙였습니다. 검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기소할 수 있겠네요.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장태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장태산은 긴급 소환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장태산은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횡령 금액만 수십억 원, 불법 주식 거래, 뇌물 공여, 배임, 그리고 강민호 대표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허위 서류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태산, 당신을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장태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법정을 나서며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유력 기업인 장태산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 중소기업 파산주도 의혹.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뉴스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장태산이 구속된 뒤 강민호 대표의 억울함도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강민호 대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 회사 파산, 배신한 동업자의 공작으로 드러나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그동안 아버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민호 대표님,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사기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입니다. 저금리 대출과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버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믿을 수 있는 옛 직원 몇 명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번엔 더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우리 이겨냈잖아. 함께. 어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더 강해진 것 같아. 서연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픔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연이는 그걸 몸소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준이는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도준이는 면회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준아, 제가 모은 증거로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도준이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끝까지 함께해줘서. 서연이는 도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강민호 대표의 회사는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규모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지만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 보너스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네, 대표님.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설마.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이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어서 와요, 도준이. 어머니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도준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준이 고생 많았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 때문에. 아니야. 아버지는 도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맙다. 아버님. 도준이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한 거야.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도준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탁.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이겨냈네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니까. 아버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와 도준이는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연아. 응?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맞지? 당연하지. 서연이는 도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잖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그렇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집은 다시 지어졌고 무너졌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사랑이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도준아.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 그렇게 서연이의 이야기는 슬픔을 이겨낸 희망의 이야기로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은 때로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연이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도준이처럼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